안녕하세요. 도신입니다. 오늘은 최근 LA 공연 콘서트에서 의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수 제니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을해년입니다. 을해년은 이제 95년도인데 본 명주의 생일은 96년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는 병자년이거든요. 그러나 돼지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축인데요. 기축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임자일주입니다. 임수로 태어났어요. 임자일에. 우리가 그 임자일주 하면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임자, 병호, 무호, 이렇게 이제 세 일주가 있는데, 이 세 일주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성운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임자하면은 사실은 그 교육지상 이런 게 있거든요. 교육지상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임자 일주 하나만 놓고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 또는 학문, 인문, 교육 이런 쪽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수기이라는 것이 이 사고입니다. 사고. 그러니까 이거 사고 방식할 때 그 사고거든요. 이 머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연예인인데 무슨 학문이니 학자니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이죠. 지금 20, 30대 젊었을 때고, 나중에 2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도 50, 60 먹어서도 뭐 걸그룹을 알고 있을지, 5, 60에 환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자일주 하니까 우리가 이 명리계의 어떻게 보면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주첩경의 자강 이성영 선생님, 그분이 이제 임자일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자일주. 이 사주첩경이라는 게 그 명리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명서죠, 명서. 예, 명서라고 볼 수 있는데, 지지가 이제 해자축, 방화국을 이제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토가, 물론 이제 이 축 중에 이제 이 개신기라는 이제 글자가 있는데, 이제 원령은 이제 신금이에요. 원령이 이제 신금이니까 인수란 말이에요. 인수가 이제 모친이 됩니다. 모친이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해자축 방합으로 해서 이제 이 축토가 이제 거의 이제 이 축토가 이제 껍데기는 토인데 물기운으로 이제 많이 이제 스며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명의 사주니까 이제 남자를 봐야죠. 남명의 사주는 여자를 봐야 되고, 남자를 보니까 남자는 여기 이제 기토가 있고요. 여기 축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토는, 이 기토가 정관이거든요. 정관인데 이 을목이 상관이에요. 그러면 이 목이 하는 일은 목생화 아니면 목국토거든요. 근데 목생화 하려고 하는데 화가 없어요. 화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땅 속에도 없습니다.
이 화가 뭐예요? 재성을 나타내거든요. 재성인데 이 재성이 또 이제 육친으로는 부친이 되고 또 시어머니가 됩니다. 지금 사주 안에 이제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에는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옛말에 위화백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화백단. 상관이 정관을 보면 위화백단. 쉽게 얘기해서 100가지 폐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토도 이제 남자거든요. 이것도 정관이에요. 정관인데 지금 이 축토 안에 이제 기토가 있거든요. 기토가 지금 이제 월간에 이제 떴는데, 그럼 기토가 축토를 보면은 묘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기토가 축토를 보면 또 다시 묘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레이브 인 더 그레이브, 툼 인 더 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묘지 속에 다시 또 무덤 속에 무덤이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녀지동에, 또 임자일주에, 또 해자축 방학극으로 비겁이 이제 이 수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수기운이. 그리고 이 여명사주에서 이제 수기운이 이제 비겁이 강하면은 이제 자매 강강사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운이 안 좋은 거죠. 남자운이 쉽게 말씀드리면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재성의 동태를 보면은 재성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연간은 이제 있을 수는 있죠. 뭐 지지에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연간에 있으면 이제 이 병화가 되는 거예요. 병화가. 편제가 이제 아버지, 부친이고 이제 시어머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인병충이거든요. 이 수기운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다 병화로 그냥 싹 갖다 그냥 이쪽으로 다 달려드는 거예요. 병화로. 그 인병충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재성이 제가 부친이고 시어머니다.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행방이 묘연하다. 그 포털 사이트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이 부친의 동태가 묘연하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남자운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운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편제가 이제 시어머니도 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동태가 묘연하니까 당연히 남자의 어머니가 이제 나에게는 이제 시어머니가 되니까 당연히 묘연할 수밖에 없죠. 축월의 임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주 자체가 상당히 이제 춥다 이렇게 봐야죠. 아주 축축한 기운밖에 없어요. 이 을목도 사실 축축하고 축토도 축축하고 기토 뭐 다 축축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목화로 이제 흘러 들어가 주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금수로 흐르면은 이제 기운이 운기가 이제 흉해지는 거예요. 금수로 이제 가면은. 대운을 보니까 대운이 이제 임묘진 사오미로 목화로 이제 흐르네요. 이거 목화로 이제 쭉 흐르고 있습니다. 대운 방이 어때요? 대운 방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에 이제 경신금 임계수로 가는 거는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이 30이란 말이에요.
서른이면 지금 여기 지금 26세에서 이제 임수 그러면 이제 서른이거든요. 이제 임수가 작용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그 기간이 이제 서른까지라는 말이에요. 서른까지. 지금 서른 이제 끝자락에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이 대운이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화개살 대운이란 말이에요. 화개살. 이 진토가 이제 화개살 대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이 본 명주가 임수로 태어났어요. 임수 이제 축월의 임수를 했으니까 이 꽁꽁 얼은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임수가 한강이면 한강이 지금 얼은 거 80년 만에 얼은 거예요. 80년 만에. 한강물이 얼었다. 꽁꽁 얼은 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본 명주인 임수가 이 진토를 보면 묘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간인 내가 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 자체도 임진이라서, 임진이 또 묘대운이에요, 묘대운.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진토가 이제 발동이 걸리거든요. 진토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진수국이 됩니다. 여기서 수기운은 기신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좀 흉한 운이다, 이렇게 운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진이 들어오면서 자진수국이 이제 형성이 되고, 진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진축이 만나면 이제 파예요. 팥살. 관성끼리 이제 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운기가 이제 좋지 않을 때는 직업의 변동수. 그러니까 직업이 변동수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이라는 것은 관공수를 뭐 들락날락 한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관제수, 구설수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진이 해를 만나면 이제 진의 이제 원진 귀문관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 귀문관살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설명을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귀문관살이라고 하면은 이 귀가 귀신이거든, 귀신. 귀신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뇌 속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쉽게 외계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연주하고 이제 귀문관살이라서 좀 작용력이 약할 수는 있어요. 일지하고 귀문관살이 이제 형성이 될 때 이제 작용력이 이제 센데, 귀문관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귀문관살이 발동이 걸렸다. 그러면은 정신착란증이 발생이 됩니다. 정신착란증.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뭐 어디 뭐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평상시 이제 하는 행동 이외에 엉뚱한 행동. 쉽게 말씀드리면 이 뻘짓거리를 해가지고 사단을 내는 거예요. 사단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했으면은 그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땅을 치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착란증이 이제 걸려가지고 착란증이 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문관살이 발동이 이제 착란증이 발생이 되면은 쓸데없이 또 이제 이상한 데 손을 대기 시작해요. 뭐 약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귀문관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술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체질적으로 아예 안 받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술을 이제 좀 먹는다, 술을 좀 먹는다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순간적으로 이제 쉽게 해서 창난증이 와서 판단 미스로 엉뚱한 짓, 뻘짓거리를 해가지고 사단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성관계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죠.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귀문관살이 이제 발동이 걸리면은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해요. 순간적으로. 그 이랬다 저랬다는 하는 겁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했다가 또 안 하겠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하겠다 그러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중인격이 증후군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계속 이랬다 저랬다. 왜? 귀신이 해집고 다니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이 되면은 이제 뭐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이런 것이 이제 또 이렇게 또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문관살이 이제 좀 발동이 이제 또 걸리면은 이 강박증이라고 있거든요. 이 강박증이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혼자 산다 이거예요. 이제 외출을 할 일이 생겼어요. 현관문을 닫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가스를 잠궜나? 전기를 껐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는, 계속.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강박증이거든요. 이 강박증이 심해지면은 이제 병원 치료도 받아야 돼요. 사회생활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벽증 같은 것도 이제 강박증이나 결벽증이나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뭐 좋게 얘기하면 뭐 깔끔 떤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결벽증이 이제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진토가 발동이 걸리는 이 5년간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심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은인자중하고 어차피 화개살 때운이잖아요. 은인자중하고 쉽게 얘기해서 조용히 지내야 되는데 뭐 그게 잘 뭐 안 되겠죠. 예.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